하늘을 향해 외치노라. 인생이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비뚤어진가. 미는 불운과 재수가 없어 염라대왕에게 위로를 구할 만큼의 비참한 자였다. 뛰어내리는 순간에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삶의 어머니를 속으로 저주했다. 살아있을 때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고 죽어서도 그저 폐품일 뿐이었다. 그 전으로 돌아가 보자. 민이 두 동료와 함께 던전에 들어갔을 때다. 그들과는 정반대로 민은 싸울 수 없어 단지 도구처럼 따라다녔을 뿐이었다. 인생이 이미 혹독한데 그 위에 나쁜 동료들까지 더해졌다. 쥐를 쓰러뜨린 후 그들은 민에게 시체를 주워오게 했고 그는 감정기술 덕분에 가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이드가 민이 가는 길에 넘어지기만 해도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마법사 졸렌도 그에 못지않게 빈정대며 놀렸다. 민은 모든 직업 중 가장 약한 직업을 가졌고 생계를 위해 꾹 참으며 사과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빛의 여신에게 직업을, 어둠의 여신에게 기술을 부여받는다. 기술은 연마하며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지만 직업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각자의 행운에 따라 결정된다. 직업 시스템은 세 종류로 나뉘며 최상위는 희귀한 엘리트 계급으로 주로 부유한 상인이나 지도자들이 차지한다. 두 번째는 조와 졸렌처럼 검사나 마법사 직업을 가진 자들이다. 사회 최하층은 바로 민처럼 싸우기 부적합한 기술을 가졌고 아무리 노력해도 강해질 수 없는 자들이다. 대부분의 직업은 유전과 부모로부터 상속된다. 불운하게도 민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잃었기에 가업을 이을 수 없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더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모험가가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인생을 바꾸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그 비참함을 알았다. 거대한 쥐의 앞니가 가장 가치 있는 줄 알자 민은 애써 그것을 빼내려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민은 채찍을 주었지만 로이드가 도와줄 리 없었다. 그건 민의 일이었다. 민은 채집꾼이었기에 이런 더러운 일을 해야 했다. 돌에 맞아도 그는 노려봤지만 그 결과는 개처럼 구타당하는 것이었다. 졸레는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었으니 민은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원한을 삼키며 일을 계속했다. 그는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약자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민이 쥐의 더러운 이빨을 파내며 애쓰는 걸 보고 두 놈은 즐거워하며 놀렸다. 그 악의적인 말들은 완전히 맞는 말이었다. 감정사는 죽은 괴물의 시체를 수집하는 쓰레기 같은 직업이었다. 쥐를 직접 가져가려면 힘이 들 테니 로이드는 민처럼 쓸모있는 자를 고용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들을 모은 후 민은 생계를 위해 계속 길을 나섰다. 이 혹독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쓰레기 취급을 받더라도 해야 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강한 생물의 시체를 발견해 큰돈을 벌 기회가 왔다. 그래서 민을 시험해보기로 했지만 누가 이런 시체를 여기에 버렸을까 이상했다. 협회 정보에 따르면 이 괴물은 여기서 나타나지 말아야 할 존재였다. 로이드는 신경 쓰지 않고 논쟁하는 대신 빨리 하라고 명령했다. 다행히 이 생물의 이빨은 쉽게 뽑을 수 있었다. 근처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었고 민은 지도가 직선인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추위에 떨었다. 그 커플에게 돌아가자고 조언했지만 돈 벌 기회라 포기할 수 없었다. 민이 원한다면 혼자 돌아가도 좋지만 가방과 번 돈은 남겨두라고 했다. 협박당한 그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돌아간 후 팀에 들어갈 자가 없을까봐 그는 개처럼 대우받아도 참아냈다. 적어도 이 두 놈은 그를 받아들였으니까. 보물 더미를 보며 민은 모험가라면 왜 이런 재료를 버렸을까? 누가 이토록 많은 걸 쓰러뜨렸을까 궁금해했다. 답은 곧 나왔다. 괴물들은 무리를 이루어 서로를 잡아먹은 결과였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 한 마리조차 이기기 힘들 텐데. 36개 중 도망치는 게 최선이다. 36개 중 도망치는 게 최선이지만 미끼를 던져야 한다. 그 악당은 여자친구에게 마비 마법을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을 마비시키고 그를 새 목표로 만들어 괴물들을 유인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민에게 고마운 척하며 힘내라고 말했다. 즉시 괴물들이 달려들어 민을 물어뜯었지만 그 덕분에 마비가 풀렸다. 마비가 풀린 그는 돌을 던지며 애써 버텼다. 민은 애써 버티며 돌을 던져 한 마리를 죽이고 재료를 버려 시간을 끌며 다른 곳으로 기었다. 불운하게도 길 끝에 도착하니 두 악당이 출구를 막아섰다. 그는 옆 골목으로 기어갔지만 그곳도 막다른 길이었다. 모든 재난이 그에게 쏟아졌다. 현실의 잔인함 앞에서 그는 뒤에 괴물들이 있고 앞에 끝없는 심연이 있음을 알았다. 어느 길을 선택해도 죽음뿐이었다. 절망에 미는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무리에 잡아먹이면 로그아웃 될 때 고통스러울 테고 떨어지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똑같으니 가장 부드러운 선택을 하자. 적어도 자유낙하의 쾌감을 마지막으로 느낄 수 있으니 그는 자신을 원망하며 쓸모없는 감정사로 태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포기하고 버텼다. 그런데 하늘은 눈을 감고 계속 불운을 가져왔다. 모험가가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로이드에게 무시당하며 노예처럼 복종했다. 게다가 버려지기까지 했다. 심연으로 걸어가며 그는 직업을 탓하지 않았다. 태어나는 곳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민은 스스로 모험가가 되기로 결정했다.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는 아래로 몸을 던졌다.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삶에 의미가 있었을까? 자문했다. 결국 아무 성과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야. 다음 생은 없기를, 하늘이 또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죽은 줄 알았는데 민은 물에 떨어져 살아남았다. 그의 고통스러운 눈물이 누군가를 깨웠다. 그녀는 슬프게 다가가 이 청년의 운명을 공감하며 이마에 가볍게 키스해 상처를 치유했다. 잠시 후 청년이 깨어나 보니 누군가가 앞에 있어 꿈인 줄 알았다. 완전히 회복되자 그는 앞에 3개의 나무, 시간의 나무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완벽히 회복되었다. 놀라움의 연속으로 그는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 주위의 공간은 환상적이었고 폭포가 그 주위를 감쌌다. 감정을 사용해 시간의 나무의 회복 능력이 S급임을 알았다. 게다가 3개의 나무는 빛 없이도 잘 자라 이 어두운 던전에서 자라는 이유였다. 전설에 따르면 시간의 나무는 무한한 만화를 가졌다. 민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인간이 마력을 사용하는 건 공기 중의 만화를 흡수하고 변환하기 때문이다. 그 거대한 만화는 바로 이 나무 덕분에 세상을 채웠다. 그러나 수백 년 전 유일한 나무가 시들어 사라졌기에 사람들은 그 존재를 부정했다. 그럼에도 공기 중에 만화가 남아있어 설명할 수 없었다. 많은 학자들이 다른 세계에 나무가 있을 거라 가정했지만 찾아낼 수 없었다. 그들은 대규모 탐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럴 만도 한데 누가 시간의 나무가 던전 깊숙이 있을 줄 알았겠어? 그는 3개의 나무에게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해 감사했다. 아마도 이것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일 것이다. 나무에 손을 대자 누군가의 부름이 들렸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민은 자기가 상상한 거라 생각하고 탈출할 길을 찾기로 했다. 이 지역은 매우 조용해. 괴물이 없을 가능성이 컸다. 감각의 의지에 민은 걸었다. 그 두 놈은 구하러 오지 않을 테고 음식도 없으니 운에 맡겨봐야 했다. 떠나기 전 그는 3개의 나무에게 감사와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를 구한 소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 앞에 지도에 없는 곳이 펼쳐졌고 그는 첫 방문자라 모든 건 운에 맡겼다. 두려웠지만 그는 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한참 가니 괴물이 없어 기뻤다. 기뻐하기도 전에 그의 귀가 보이지 않는 속도로 베었다. 그 다음은 손가락이었고 그는 극도의 고통을 느꼈다. 감정을 사용해 이 공격의 주체는 S급 에밀린데스, 작은 악마로 고통을 즐기는 자임을 알았다. 그래서 민이 아직 살아있는 거고 언제든 그를 쪼개버릴 수 있었다. 그렇게 그는 사지 전체를 꿰뚫렸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은 그 악마가 한 번의 일격에 쓰러진 것이다. 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곰의 발톱에 눈이 멀었으며 몸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먹잇감을 보고 삼키려 했다. 다행히 그때 엘프 소녀가 동료를 데리고 구하러 왔다. 그녀는 매우 강해 괴물의 머리를 간단히 날려버렸다. 그리고 그는 깨어나 상처가 모두 치유된 걸 알았다. 이번에는 그는 구원자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고 동화 속의 요정처럼 빛났다. 그녀를 바라보는 사이 그를 구한 사람이 차를 타라고 말했다. 이건 그들의 호의이니 한 방울도 소중히 여겨라.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작은 어머니가 차를 그의 입에 부었다. 민은 그 맛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고 칭찬하자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개처럼 흔들었다. 그는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 그 어머니에게 들렸다. 그녀의 딸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면 로그아웃 시켜버릴 거라고. 진정하고 민은 자신을 구한 사람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손을 더럽히지 않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리가 너무 부탁해 괴물들을 치우기로 한 거라고. 그래서 민은 유리에게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해 감사해야 한다. 그 어머니는 민에게 무릎 꿇고 감사하라고 했지만 그는 단순히 감사할 뿐이었다. 유리는 그 말에 기뻐하며 친밀하게 불려졌다. 그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고 그의 얼굴에 발로 차며 구겨진 이불처럼 대했다. 그리고 여자를 유혹하다니. 유리는 그 광경을 보고 어머니를 막아야 했다. 민은 그들이 어머니와 딸처럼 부르는 걸 듣고 물었다. 어떻게 이런 작은 어머니가 아름다운 요정을 낳았을까? 실제로 그들의 관계는 혈연 같은 것이다. 그녀는 우르슬라, 3개의 나무의 수호자다. 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더 자세히 설명받았다. 이 세상에는 9개의 나무가 있고 강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보호한다. 때로는 외부의 악과 맞서야 하며 이는 수호자의 임무다. 그녀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던 때부터 함께했다. 그리고 유리는 바로 시간의 나무였다. 단순히 말해 그녀는 민의 작은 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령이다. 민은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녀가 왜 이토록 아름다운지 알았다. 유리는 칭찬에 머리가 김이 날 정도로 부끄러워했다. 그걸 본 작은 어머니는 다시 그의 머리를 밟았다. 너 정말 역겹네. 눈길 한번 주면 왜 이렇게 과민하게구나. 우르슬라가 눈을 빼낼까 물었고 민은 한쪽 눈이 멀었고 다른 상처가 있다는 걸 기억했다. 작은 난쟁이는 설명했다. 몸의 상처는 3개의 나무의 물방울로 고칠 수 있지만 그 눈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민을 위해 다른 눈을 만들었다. 이건 정령의 눈으로 분명히 이로운 점이 많을 것이다.
유리가 간청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녀는 민이 두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했다. 그는 놀라며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민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진 따뜻함이 나무에 스며들었고 그건 정말 기쁜 일이었다. 결국 그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최선을 다했다. 우르슬라는 말했다. 누군가가 여기 떨어질 때마다 다른 그들을 구하지만 감사하는 자는 없었다. 오히려 가지를 꺾어가는 자들도 있었어. 정말 악랄하지. 하지만 민은 달랐어. 감정기술로 나무의 가치를 알면서도 훔치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다시 감사하며 그녀를 인생의 은인으로 여겼다. 더 이상 서로를 유혹하지 않게 어머니는 그를 쫓아냈다. 딸은 반대했다. 밖은 너무 위험하고 민은 약하니 어떻게 살아남겠어. 우르슬라는 신경 쓰지 않고 그의 생사는 그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유리는 울며 어머니를 안았다. 수호자는 나무에서 멀어질 수 없으니 민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없다. 그 말에 비관적이지만 어머니는 위로하며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슬라는 인간을 싫어하지만 딸의 사랑 때문에 참았다. 이제부터 그를 훈련시켜 스스로 탈출할 수 있게 할 거라고. 유리는 그 말에 기뻐하며 어머니를 안았다. 민은 그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선언한데 놀랐다. 기쁨에 그는 뛰어오르며 두 사람을 안았다. 우르슬라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세계 최강의 현자가 직접 가르칠 테니까. 물론 기준을 못 맞추면 죽도록 고문할 거라고. 민은 결의에 차서 가르침을 청하며 던전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수업은 정령의 눈의 힘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민은 이론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우르슬라는 시간이 없어 실전으로 넘겼다. 그녀는 앞으로 가서 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스승은 화가 나서 그를 발로 차며 정령의 수정이 밝힌 눈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그는 새로운 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본 것은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었고 눈을 뜨자 어두운 공간이 선명해졌다. 훈련이 시작되며 우르슬라는 S급 그렘린을 불렀다. 그 생물은 약자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니 바로 죽이지 않을 거다. 그의 동작을 피하지 않으면 고통받을 테니. 불가능해 보이지만 민은 정령의 눈과 감정기술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 그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능력을 만들었다. 그 말에 그는 시도해보고 놀랄만한 결과를 얻었다. 괴물의 정보와 공격 방식을 모두 읽을 수 있었다. 괴물의 정보와 공격 방식을 모두 읽을 수 있었다. 대가로 귀가 잘렸지만 스승은 세 개의 나무의 물로 회복시켰다. 유리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기에 미리 준비했다. 우르슬라는 악의적으로 말했다. 죽지 않으니 마음껏 즐겨. 어쩔 수 없이 그는 감정 행동을 다시 활성화했다. 이번에 다리가 목표라 알아내고 민은 처음으로 S급 괴물의 공격을 피했다. 정말 기뻤다. 정령의 눈으로 적의 모든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스승에게 기뻐했지만 그 결과는 괴물에게 베이는 것이었다. 그 고통은 그를 더 결의에 차게 만들었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숨쉬듯 익히고 싶어졌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숨쉬듯 익히고 싶어졌다. 그렇게만 되면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한 주 후 민은 미래 투시를 완전히 장악했고 우르슬라는 전투 기술로 넘겼다. 목표는 그 유쾌한 괴물을 쓰러뜨리는 거였다. 그는 지원 직업으로 공격하라는 말에 걱정했다. 그건 이미 계산된 거라며 우르슬라는 세 개의 나무에서 만든 검을 주었다. 한번 휘둘러 보면 알 거라며 이건 유리의 가장 곱고 아름다운 가지였다. 그녀는 민을 위해 고통을 참고 가지를 꺾었다. 그래서 만약 민이 이 검을 망친다면 확실히 죽일 거라고. 그는 이해하고 이 검을 평생 소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적의 움직임을 알지만 그 속도로 그렘린을 건드릴 수 없어. 비밀은 정령의 눈으로 전투력을 강화하는 거였다. 그 말에 그는 활성화의 공간이 느려지는 걸 느꼈다. 이건 눈을 장악한 결과였다. 기회를 잡아 민은 예상치 못한 일격을 날렸다. 그는 그 힘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 그가 느린 걸 봤지만 실제로는 그 속도의 일격은 무시무시했다. 처음으로 약자는 S급 괴물을 쓰러뜨렸다. 우르슬라는 그를 때리며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말라고 했고 다음 임무는 이 지역의 모든 그렘린을 청소하는 거였다. 정령의 눈에 익숙해지니 모든 게 쉬웠다. 다음 수업은 괴물의 능력을 감정의 자신 것으로 만드는 거였다. 인간은 배움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니 민도할 수 있다. 보통은 감정만 할 수 있지만 정령의 눈은 적의 기술을 직접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어렵다. 민의 몸이 그 속도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첫 기술을 배운 후 그의 머리는 방대한 정보를 흡수한 듯 아팠다. 우르슬라는 시도해보라고 했고 그는 정말 빨라졌다. 하지만 그렘린만큼은 아니었고 몸이 자신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해 망가졌다. 자신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해 망가졌다. 이후 그는 속도를 장악하기 위해 계속 달려야 했다. 뼈가 부서지거나 근육이 찢어질 때마다 회복해 다시 달리며 수천 번 반복해 상상할 수 없는 강함을 얻었다. 며칠 후 그는 이전에 그 곰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스승에게 도전했다. 우르슬라는 아직 너무 이른데 현자의 감정을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은 기뻐했지만 우르슬라는 딸의 부탁 때문에 하는 척했다. 스승의 무수한 기술 중 하나는 주문 취소였다. 즉 그는 생각만으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
스승의 기술을 감정해 미는 그걸 배웠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그의 몸이 터질 듯 아팠다. 5일 후 미는 자신의 마력이 적어 마법을 쓸 때 기절한다는 걸 알았다. 유리는 3개의 나무의 물로 그의 마력을 증가시켰다. 이를 위해 그는 한계를 계속 밀어붙여야 했다. 마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증가하지 않으니까. 한 달 훈련 후 그는 1000개의 화염구를 한 번에 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대단했다. 모든 지표가 그렘린과 우르슬라의 기술 덕분에 상승했다. 충분하다 생각해. 스승은 그를 곰과 재대결하게 했다. 도착하자 그는 이전에 당한 기억에 두려웠지만 스승은 그가 더 강해졌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배운 모든 걸 사용해 싸우라고. 결의에 차서 그는 곰 앞에 서서 화염구를 연속으로 날렸지만 약했다. 그걸 본 미는 초고속으로 접근했지만 너무 예측 가능했다. 다행히 미래 투시로 미리 반격했다. 화염 외에 중급 바람 마법도 사용했지만 그건 그의 강점이 아니어서 피해가 미미했다. 오랜 싸움으로 죽일 생각에 미는 수천 개의 화염구를 날렸다. 곰은 불타며 쓰러졌고 승리는 그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강해진 걸 느꼈고 이제 무시당할 수 없다고 기뻐했다. 즉시 감정을 사용해 괴물의 기술을 배웠다. 이 방법으로 강해질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참기 힘들었다. 우르슬라는 그가 기준을 충족했으니 훈련을 끝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길을 막는 괴물들을 없애고 지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유리에게 작별 인사하니 갑자기 선물이 왔다. 어머니는 불만이지만 딸의 마음이니 3개의 나무에 모든 정령액을 주기로 했다. 이건 그의 잃은 눈을 구성하는 거였다. 스승은 이걸 사용해 더 나은 눈을 만들겠다고 했다. 미는 감히 받지 않았다. 이건 시간의 나무의 근원이잖아. 이미 힘을 공유한 게 충분하다고. 어머니는 꿈꾸지 말라고 했다. 이건 빌려주는 거야. 그가 죽으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더 말하지 않고 무릎 꿇으라고 하며 넣었다. 완료 후 미는 변화가 없었다. 스승은 시간이 말해줄 거라며 이 눈은 진화한 거라고. 보통 정령의 눈이 아니라고. 우르슬라는 익숙해지면 감동해 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미는 유리에게 감사를 전했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그녀가 그의 눈에서 나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이제부터 그의 눈 안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령의 핵은 3개의 나무와 같으니 그는 이제 시간의 나무의 그릇이 되었다. 그래서 유리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 우르슬라는 감사하라고 했고 그녀의 물은 모든 병을 고친다. 민이 잘못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는 동반자가 생겨 기뻤지만 스승의 슬픔을 걱정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발로 차였다. 그 딸을 모르는 자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하지만 유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 없으니 그녀가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니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런 곳에 갇혀있으니 불쌍하니까. 우르슬라는 보통 투덜대지만 이제 민에게 보호를 맡긴다. 그는 평범하지만 성스러운 영혼을 가진 자라며 이 눈으로 유리에게 멋진 것을 보여주라고. 민은 감동해 딸을 잘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작별 선물로 무제한 아이템 저장 능력을 주었다. 그 말에 그는 시간의 나무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만든 보물검을 받았다. 갑자기 어머니가 그의 눈을 찌르고 유리가 치료하며 돌을 흡수하게 했다. 현자의 돌이 다른 눈과 공명하며 이제 그는 시야를 공유한다. 딸과 함께 갈 테니 만약 민이 유리에게 나쁜 짓을 하면 조심하라고. 또한 대화처럼 다른 용도도 있다. 준비가 끝난 후 그들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지상에 가서 뭐 할지 물으니 그녀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9개의 나무가 모두 그녀의 자매니 만나고 싶어. 미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찾아다니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우르슬라는 기뻐했다. 그렇게 미는 던전으로 들어가 출구를 찾았다. 오른쪽 눈에는 어머니가, 왼쪽 눈에는 유리가 있었다. 지상으로 돌아가는 건 쉬웠다. 앞에 있는 괴물에 대해 스승이 경고했다. S급 괴물도 이제 두렵지 않았다. 쓰러뜨릴 때마다 감정을 사용해 기술을 배웠고 이번에는 부작용 없이 맑았다. 유리가 나타나 이제 걱정 말라고 했다. 미는 기뻐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른쪽 눈은 어머니의 도움이 있으니 왼쪽 눈에는 유리가 함께해요. 그래서 지상으로 돌아가는 게 꽤 수월해졌어. 스승님은 아직 보이지도 않는 앞에 괴물들에 대해 경고하시네요. 정말 무섭게 느껴지지만 신안 덕분에 모든 정보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S급 괴물들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쓰러뜨린 후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감정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놀랍게도 정신이 맑고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유리가 나타나서 이제 완전히 회복됐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은은 기쁜 마음으로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하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마치 고백이라도 받은 듯해요. 그래서 그 후로 지시를 따라 은은 보스문으로 향해요. 스승님은 각 던전에 그런 보스가 있어서 탈출하려면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고 설명하세요. 그 생물은 이곳의 핵심을 지키고 있으니 민이 만난 괴물들보다 훨씬 강력할 거예요. 위험이 크다는 걸 알지만 은은 자신을 도와준 두 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감 넘치게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실패자대와 나크 시대의 주인공이 됐어요. 핵심을 보자마자 거대한 마법진이 활성화되고
돌로 된 몸에 보스가 나타나요. 너무 위험해서 은은 유리에게 눈 속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스승님은 멀리서 승리 방법을 지시하세요. 힘으로는 당연히 그 생물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속도와 S급 괴물들로부터 얻은 기술이 많아요. 우르슬라가 합리적인 지시를 내리며 젊은이가 무장하키를 손에 둘러 천체처럼 떨어지는 주먹을 막으라고 해요. 손은 막을 수 있지만 다리는 버티지 못해요. 다행히 유리가 안에서 계속 치료해주니 상황은 괜찮아요. 기회를 잡아으는 부식 능력을 발휘해 보스의 한 팔을 무효화해요. 그가 화나서 무작위로 공격하지만 맞지 않아요. 이대로는 안 돼. 스승님이 은에게 내가 전수한 궁극기를 사용하라고 해요. 은의 현재 마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게다가 유리가 안에 있으니 무서울 게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은은 모든 마력을 한 번에 모아 최후의 일격을 날려요. 그 기술은 노바치기라고 불리며 보스가 거대한 폭발에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그의 현재 마력으로 가능하고 유리가 있으니 두렵지 않았다. 미는 모든 마력을 모아 일격을 날렸다. 노바치기였다. 보스가 폭발로 날아가 버렸다. 미는 이렇게 쉽게 이길 줄 몰랐다. 유리는 기뻐하며 나와 축하했다. 하지만 혼자였다면 이기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감사했다. 어머니는 안에서 화가 났지만 할 수 없었다. 감정을 사용해 S+급 기술을 얻었고 스승은 이제 미궁의 핵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른쪽 눈으로 그녀는 이동했고 신의 눈은 3개의 나무인이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이미 강해졌는데도 더 레벨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아요. 스승님은 그 후로 핵심을 눈 속으로 옮기세요. 성공적으로 진화한 후 우르슬라는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런 것들을 계속 흡수하면 인류 최강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밖으로 나온 후 핵심이 사라지면서 문이 닫혀요. 이제 세계수의 길은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우르슬라는 딸과 직접 동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은의 스승님을 존경하니 기뻐해요. 미는 스승을 존경해 기뻤다. 모험가 길드로 장면이 전환됐다. 던전에 버려진 후 로이드는 민의 죽음을 거짓말로 꾸몄고 모두를 모아 재료를 모으러 갔다. 그는 민이 자신을 구하려 희생했다고 말했다. 그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민이 그의 뒤에 나타났다. 귀신인 줄 알았지만 민은 살아있고 그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조는 민이 괴물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수 있을 리 없다고 믿지 않았다. 모두가 그의 거짓말을 알아채고 민 편에 섰다. 실은 조가 유일하게 그를 팀에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용당했지만 이 젊은이 없었으면 은은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넘어가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까지 하니 그 녀석은 어리둥절해요. 모두가 은의 완전히 변한 태도를 느끼며 그는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앞으로 고개를 들고 나아가요. 며칠 후 세 사람의 팀은 강한 괴물을 연속으로 쓰러뜨렸다. 이건 나머지 3개의 나무를 정복하기 위한 기반이었다. 정령의 눈도 레벨 3이 되었다. 3개의 나무는 모든 걸 지탱하니 모든 던전에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이 지역을 탐험한 후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다. 미는 시간이 걸릴까봐 걱정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즐기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달려가 괴물이 날뛰는 걸 보고 미는 그들을 없애고 부상자를 치료했다. 구원자를 본 소녀는 행복하게 그를 자신의 용사라고 불렀다. 갑자기 안겨들었고 그는 그녀의 오빠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공주였다. 그는 제스퍼, 상회의 수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는 왕의 3딸 중 하나였다. 그 후 그들은 저택으로 초대받아 물을 마셨다. 그녀는 이미 민의 사랑의 번개에 맞은 거였다. 유리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 유리는 막아섰고 자신은 그의 아내라고 말했다. 민은 충격받았다. 공주가 포기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2번째 아내가 되겠다고 했다. 유리는 그 대담함에 충격받았다. 작은 어머니는 딸이 더 자신감 있어진 걸 보고 기뻐했다. 제스퍼는 기회를 잡고 민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설명을 위해 그는 그들을 지하실로 데려갔다. 실제로 그는 매우 부유해 진귀한 보물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 세계의 모든 보석이 여기 있었다. 그가 가지지 못한 건 정령의 핵, 민의 왼쪽 눈이었다. 그는 민을 본 순간 그걸 알았다. 세계의 나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왔다. 전설에 따르면 마왕 미찬을 봉인하기 위해 시간의 나무는 모든 힘을 사용해 사라졌다. 그에게 생겼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귀중한 보석을 보존하고 싶은 강한 열정 때문에 그분이 민에게 결혼을 제안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르슬라는 그 광경을 보고 제자를 한쪽으로 끌어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요. 그들의 목표는 다른 세계수에 대한 정보인데 자스퍼가 그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민에게 그냥 동의하라고 조언하지만 그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친구로 지내고 싶을 뿐이라고. 제스퍼는 일단 동의했다. 다른 곳의 정령에게 대해 물으니 매우 위험하다고 하니 민은 가겠다고. 며칠 후 민은 지정된 장소 고대 던전에 도착했다. 그는 유리의 가족이 여기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 모두가 더 동기가 생길 테니까. 소녀가 걱정하자 그는 안심시키며 사람들을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그는 스승의 지시에 따라 던전 깊숙이 들어갔다. 앞은 막다른 길이지만
우르슬라는 벽에 이동 마법이 있음을 알았다. 만지면 진짜 공간으로 이동할 거라고. 미는 따라하니 광활한 숲으로 이동해 충격받았다. 우르슬라는 이곳의 강력한 환상이 공간을 바꿨다고 말했다. 미는 이걸 만든 자가 유리의 자매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다. 곧 피나라는 여동생이 전음으로 말했다. 자매님을 환영해. 그녀는 자매가 낯선 자와 왔으니 받아들일 수 없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리는 노력하겠다고. 이동 마법을 사용하라고 하니 피나는 못한다고. 미는 맞는 말이라 생각했다. 이동은 고급 마법이니까. 피나는 경고했다. 이곳은 내가 만든 던전이니까 난이도가 높다. 죽으면 책임지지 않을 테니까. 유리는 알았어, 노력할게라고. 피나는 너의 남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그 말에 소녀는 부끄러워하며 미는 아직 내 남자가 아니라고. 우르슬라의 혹독한 훈련 후 미는 단단해졌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피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던전은 숨겨진 던전 중 가장 어렵다. 빨리 포기해. 미는 자신 있게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시험을 시작했다. 사실 피나의 진짜 의도는 민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어. 자매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기뻐하며 함정을 걸려들게 하려 했지만 스승님의 조언이 그를 도와 성공적으로 넘겼어. 스승님도 더 이상 맴돌고 싶지 않아서 제자에게 이걸 빨리 끝내라고 재촉했어. 그렇게 청년은 피나가 설치한 모든 함정을 쉽게 피해갔고 그 아이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 오빠는 왜 한 번도 함정에 걸려들지 않나요? 제가 공을 들여 만들었는데. 우르슬라가 끼어들며 말했어. 우선 딸의 미소를 위해 빨리 발걸음을 옮겨봐요. 유리가 말했어. 자기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이런 함정을 만들어 사람들을 즐겁게 했어. 미는 할 말이 없었어. 그게 너무 위험해서 재밌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피나가 설명했어. 전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생명이 위험해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때 첫 번째 적이 나타났어. S급 식물로 기절가스를 뿜어내는 놈이었어. 한 번 맞으면 하루 종일 잠들게 돼. 하지만 미는 그런 이상 상태의 면역이었어. 피나가 비웃을 준비를 하다 멈췄어. 그 녀석이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 이해가 안 갔으니까. 미는 눈앞의 괴물을 정리하며 유리와 여동생을 재빨리 만나게 하려고 집중했어. 기본적인 검격 한 번으로 그놈을 둘로 쪼개버렸어. 그리고 새 기술을 배우려 했어. 갑자기 어딘가에서 엄청난 속도로 공격을 받았어. 우르슬라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 괴물이 은폐 기술을 쓰고 있었으니까. 피나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미니 공격을 맞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어. 그는 웃으며 말했어. 난 기습 공격을 무효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 여동생은 너무 속임수 같아서 놀랐어. 장난치기조차 재미없어졌어. 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 요즘 배운 불가동 요새 기술과 기습 저항 능력을 합치면 완벽한 무적 상태야. 피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워했어. 내 괴물들을 잡아봐, 안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스승님은 영혼의 눈으로 은폐 위치를 확인하라고 했어. 위치를 알자마자 그는 한 손으로 앞에 땅을 부수며 은신 기술을 얻었어. 꽤 이득이었지. 피나는 안에서 이해할 수 없었어. S급 괴물이 왜 이렇게 쉽게 쓰러지는지.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 유리가 있어서 내가 좀 강해진 거야. 여동생은 자매가 민에게 힘을 주자 울음을 터뜨렸어. 다음 관문으로 가니 그 아이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말했어. 여기 괴물들은 방금 전처럼 쉽게 쓰러지지 않을 거야. 방금 전처럼 쉽게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두 초강력 괴물이 나타났어. 그렇게 두 초강력 괴물이 나타나 청년을 노렸어. 그놈들은 너무 바보 같았어. 정면으로 돌진하다니 이길 수 없지. 미는 경이로운 속도로 달려가서 둘로 쪼개버렸어. 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었어. 피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 이런 수준의 괴물이 한 번의 공격에 쓰러지다니. 우르슬라도 민에게 새 기술을 주려고 했어. 여동생이 오빠에게 물었어. 오빠는 괴물인가요? 그건 난 그냥 평범한 감정자야 라고 대답했어. 그 말에 피나는 창백해졌어. 그런 힘을 가지고도 평범하다니 정말 대단하네. 장면이 로이에게로 바뀌었어. 그는 갑자기 숨겨진 던전에 끌려 들어갔어. 그 청년은 끊임없이 위험에 처했어. 피나가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설정했기에 그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었어. 민이 자신을 용서한 걸 떠올리니 그는 참을 수 없어 민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웠어. 그 나쁜 일들이 드러난 후 길드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 어디를 가도 비난받고 개취급당했어. 더 화나는 건 여자친구 졸렌이 그를 배신했어. 그와 함께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전에는 피해자처럼 연기하며 로이가 민에게 마비 마법을 썼다고 말했어. 청년도 항의했지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로 그를 몰아갔어. 그건 맞았어. 로이가 그녀에게 마비 마법을 부탁했으니까. 그래서 쫓겨나 술집에도 못 가게 되자. 그는 생각했어. 만약 그 상황에 처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테니 왜 그렇게 위선적으로 굴지? 더 이상 팀을 짜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며 성공을 꿈꿨어. 그러면 이 나쁜 평판이 지워질 테니까. 그래서 그는 고대 던전으로 가서 S급 괴물을 없애는 임무를 받았어. 벽에 닿자마자 안으로 이동됐어. 피나도 그 숨겨진 플레이어를 함정으로 맞이했어. 죽을 뻔했지만 너무 약해서 밖으로 쫓겨났어.
여동생도 그 청년을 쫓아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공을 세우고 싶었어. 어차피 죽지 않을 테니까. 그건 맞았지만 몸은 여전히 상처를 입었어.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게 싫어서 그는 목숨을 유지하며 여기까지 왔어. 이곳이 얼마나 넓은지 궁금해하던 중 작은 악어처럼 생긴 S급 괴물과 마주쳤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로이는 공격을 맞았어. 아프긴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빈손으로 돌아가면 수치스러울 테니까. 피나가 말했어. 너무 무서우면 포기한다고 외쳐. 그러면 시스템이 밖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 말에 자극받아 그는 화가 나서 다른 곳으로 기어가다 괴물에게 팔을 짓밟았어. 그 괴물은 상대가 너무 약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 이빨을 드러내며 포기하게 하려 했지만 갑자기 머리가 날아갔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 뒤에서 본 로이는 그 사람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어.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렸으니까. 감사를 표한 후 그게 민이라는 걸 알았어. 정말 뜻밖이었어. 그는 놀라서 물었어.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원래 그쪽이 물어야 할 텐데. 그는 말했어. 난 이 시련을 완수하러 왔어. 그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런 보잘것없는 녀석이 이렇게 강하다니. 민은 이미 원한을 넘어섰어. 유리에게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냐고 물었어. 그녀는 동의했고 민에게 물을 주며 상처를 치료했어. 로이는 충격받았어. 그렇게 망가진 몸이 2초 만에 회복되다니. 정말 환상적이야. 그는 민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궁금해했지만 민은 방금 얻은 수면 기술로 그를 기절시켰어. 그건 됐어. 그를 포기하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자. 그래서 민은 보스방으로 직진했어. 그 귀여운 여동생은 그를 인정했어. 그가 정말 대단하지만 이 관문은 넘을 수 없을 거야. 그녀는 두려웠어. 보스를 쓰러뜨리면 세계 남으로 가는 문이 잠길 테니까. 지난번은 안에서 밖으로, 이번은 밖에서 안으로 가야 하니 여동생에게 갈 수 없을까 봐. 우르슬라가 설명했어. 미궁의 핵심을 파괴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 그 말을 듣고 그는 즉시 안으로 들어가 스승님에게 적의 위치를 물었어. 스승님은 말했어. 그건 아래의 모든 땅이야.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민은 전투 중에 날 수 있었어. 그의 상대는 현무, 사령 중 하나였어. 그 생물의 몸은 너무 커서 마법을 쏘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 우르슬라는 그 괴물에게서 익숙한 마력 파동을 느꼈어. 그 뱀파이어도 마법을 쏘았지만 민이 막아서 반사시켰어. 결과는 여전히 아무런 일도 없었어. 그는 이게 너무 변태적이라고 느꼈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냥 놔뒀어. 공격을 하자 우르슬라는 그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그 뱀파이어의 물리 공격은 청년에게 닿지 않았어. 이유는 간단해. 현무도 강력한 환상으로 만들어진 거였으니까. 그는 기술로 상대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 화려하게 드러난 건 그건 작은 뱀파이어였어.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잡아서 가지고 놀았어. 정말 귀엽더라. 우르슬라는 피나의 영혼 환상이 정말 무섭다고 인정했어. 공간을 바꾸고 완벽하게 현실처럼 만들다니. 제자의 그 트릭을 알아챈 건 정말 칭찬할 만해. 그리고 그 작은 뱀파이어를 잡은 미는 이게 현무의 새끼라는 걸 알았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영혼이지만 아직 너무 어리네. 우르슬라는 그걸 알아보고 충격받았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미는 피나에게 물었어. 이제 지나갈 수 있나요? 뱀파이어를 죽일 순 없어요. 처음에 그녀는 민을 강제로 하려 했지만 너무 애원하니 피나를 악마처럼 만들지 말라고 하자 문을 열어줬어. 그 작은 뱀파이어는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 유리 앞에서 그 못된 여동생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어. 유리는 피나를 그리워해서 몇 번 안았어. 그녀는 민을 돌아보며 말했어. 이 못된 녀석이 나를 괴롭혔어. 자매는 말했어. 민은 정말 좋았어. 피나는 유리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빠졌다고 장담했어.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그 말을 인정했어.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여동생이 이렇게 건강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어. 그걸 보니 민도 기쁨을 느꼈어. 여동생은 민을 따라가고 싶어 했어. 그는 정말 흥미롭고 여기서 지루해서 자매와 함께 여행하고 싶대. 대신 그녀는 유리가 한 것처럼 영혼의 핵을 줄 거라고 했어. 그는 친구에게 의견을 묻고 동의했어. 그때 현무는 인간 형태로 변해 소개했어. 난 쿠로히움, 피나의 수호자야. 동시에 현무의 딸이야. 우르슬라는 이제 끝났어. 이런 분을 만나다니 자신을 어린애 취급받네. 스승님이 쿠로히움을 님이라고 부르자 그는 놀랐어. 그분은 피나처럼 유머러스했어. 쿠로라고 불러. 형식적인 건 필요 없어. 스승님이 경어를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 그분은 돌아보며 말했어. 뭐 봐. 빨리 무릎 꿇고 인사해. 그 말을 듣고 그는 따랐어. 수호자에게 이 못된 아이를 데려가도 되냐고 부탁했어. 쿠로는 이 순박한 청년을 좋아해서 동의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자신도 함께 가야 해. 그녀는 스승님처럼 현자의 돌을 주었어. 현무의 방어 기술은 정말 무적이었어. 미는 쿠로로부터 결계를 이어받을 테니 아주 유용할 거야. 그는 반대할 게 없었어. 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해 주니 더할 나위 없어.
잠시 후 스승님은 미니신의 눈을 흡수할 영혼의 핵을 만들었어. 그 후 레벨이 올라갔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어. 자신의 연인이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웃는 걸 보니 미는 더 큰 동기를 느꼈어. 모든 가족을 찾으면 그녀가 얼마나 환하게 웃을지 상상됐어. 우르슬라는 겉으로는 강했지만 이 일로 제자가 딸을 기쁘게 한 걸 감동받았어. 밖에서 조이는 깨어나 민이 여러 번 자신을 구한 걸 후회했어. 다음 날 제스퍼는 민을 모험가 길드로 데려가 피나에서 모은 고급 괴물 재료를 팔았어. 민은 의심받을까봐 걱정했지만 그 친구가 보증해줬어. 그는 유명하니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어. 수신이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회장을 직접 만나게 했어. 회장은 새 친구를 소개하며 민이 파는 모든 재료를 사겠다고 했어. S급 괴물의 가치를 정할 수 있으니까. 직접 사면 민이 손해볼까봐? 민의 증명서를 확인한 후 그는 감정자라는 약한 직업을 가진 걸 보고 제스퍼가 속았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E급 모험가라서 제스퍼가 속은 거라고 여겼어.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민의 직업을 무시했어. 그건 드문 직업이지만 가장 쓸모없는 거야. 그런 말에 민은 슬펐지만 친구가 위로하며 말했어. 괜찮아. 그들에게 네 성과를 보여줘. 그리고 미는 기술을 활성화해 S급 괴물의 귀중한 재료를 잔뜩 꺼냈어. 그 중에는 불사왕의 해골도 있어서 비웃던 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 감정자가 이런 재료를 얻는 건 불가능해. 누군가에게서 훔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게 미니길드를 싫어하는 이유였어. 그는 주목받는 걸 싫어하고 무시당하는 걸 더 싫어했어. 그때 회장이 나와 민을 위해 공정하게 말했어. 직업만 보고 판단하는 너희들이 바보야. 그의 눈을 보고 그녀는 민의 눈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어. 민은 충격받았어. 제스퍼처럼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또 있네. 수신인이 도구로 재료를 확인한 후 다 진짜라고 했어. 친구도 나서서 민이 혼자서 그 괴물들을 쓰러뜨렸다고 선언했어. 그는 리체스로서 보증했어. 그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은 겁을 먹고 태도를 바꿨어. 수신인도 떨며 사과했어. 민에게 무례했단 걸. 메간도 말했어. 이 일 후 직원을 교육할 테니 용서해줘. 민은 관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았고 회장의 스타일을 좋아했어. 완전히 다르고 이해심이 있어. 이건 완전히 다르고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야. 메간은 말했어. 각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처럼 민이야말로 존경할 만해. 그는 이 세계를 더 흥미롭게 만들었어. 민이 S급 괴물을 혼자서 쓰러뜨린 걸 보면 증명됐어. 그 말에 민은 편안하게 웃었어. 이곳에서 안심이 돼. 제스퍼에게 말했어. 여기에 와서 이런 귀한 사람들을 만난 건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을 듣고 회장은 흥분해서 말했어. 난 강한 남자를 좋아해. 자손을 원하니 길드에 들어와. 메간은 민을 강요하지 않았어. 곧 다시 만날 테니까. 수신인도 그들을 방으로 초대했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스퍼는 막았어. 민이 숨겨진 던전을 완수한 후 모든 재료를 꺼내라고 했어. 이건 일부일 뿐이니까. 그 말을 듣고 모험가들이 몰려들어 민이 혼자서 숨겨진 던전을 정복한 걸 물었어. 저녁이 되자 청년은 제스퍼의 고급 목욕탕에서 몸을 담그고 있었어. 정말 비하당했다가 칭찬받았어. 오늘은 피곤했어. 비하당했다가 칭찬받았으니까. 갑자기 유리가 나타나서 그를 아름답다고 칭찬했어. 민은 놀라서 물었어. 너가 왜 여기 있니?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피했다고 했어. 비나도 나와서 말했어. 아마도 오빠가 자매의 가슴을 봐서 그런 거겠지. 유리는 더 컸지만 순수해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는 그들에게 말했어. 여기는 남탕이야. 다른 곳으로 가. 비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우리는 영혼이야. 인간의 규칙을 따를 필요 없어. 그 아이는 장난스럽게 몸을 흔들며 민에게 보여줬어. 정말 대담하네. 그녀는 장담했어. 지금 오빠는 자매의 상체를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정말 매력적이었어. 유리는 부끄러워했어. 피나가 영혼과 인간의 혼혈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르슬라는 그걸 보며 화가 나서 말했어. 네가 내 딸의 몸을 훔쳐보다니. 스승님은 평평한 몸이라서 봐도 상관없었어. 미는 충격받아서 말했어. 가려. 결과적으로 그는 협박받았어. 유리는 내 보물이야. 만지면 후회할 테니까. 유리는 나서서 막았고 민을 칭찬했어. 이런 식으로 사랑의 그물에 걸린 거야. 빠지기 어려울 테지. 우르슬라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최고 기술을 활성화하며 물었어. 준비됐어? 비나는 그걸 보고 기뻐하며 모두 싸우라고 응원했어. 미는 겁에 질려 물가로 달려갔어. 그때 쿠로를 만났어. 그분은 벗지 않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어. 모두가 즐거워 보이니 그녀는 피나를 민에게 맡긴 게 둥이었다고 생각했어. 미는 쿠로가 피나의 엄마처럼 느껴졌어. 그분은 설명했어. 수호자들은 다 그래. 그들은 영혼의 핵을 만들고 안에 들어가니 엄마라고 부르는 게 이해가 돼. 미는 6그룹이 더 있으면 쿠로가 7이라고 했어. 세계 나무가 죽었지만 영혼의 핵은 아니야. 슬프게도 유리의 큰 자매는 수호자와 함께 사라졌어. 에키나를 찾으면 나머지 위치를 알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어려워. 미는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라고 생각했어. 쿠로는 아직도 막막하다고 물었어.
청년은 웃으며 말했어. 포기할 리 없어. 원래 목적을 따라갈 거야. 이제 그녀가 이렇게 밝게 웃는 걸 보니 유리를 가족과 제외시키는 건 꼭 해야 해. 그들이 내 생명을 구해줬고 새 인생을 열어줬으니까 난 모든 걸 다 할 테야. 그 말을 듣고 쿠로는 이 청년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진 걸 알았어. 아침에 일어나자 민은 메간을 만났어. 제스퍼는 회장이 직접 임무를 주러 왔다고 했어. 민이 왜 나냐고 묻자 길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 비흐에 대해 들어봤어? 그건 마왕이 만든 가장 강한 고룡 중 하나야. 봉인된 후 사라졌지만 요즘 다시 나타났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서 메간은 민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 임무는 SS급 비율을 없애는 거야. 제스퍼는 신중히 생각하라고 조언했어. 갔는데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민은 단호하게 동의했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해결할 테야. 친구는 민이 힘뿐만 아니라 의지까지 강하다고 칭찬했어. 회장은 더할 말 없어서 민에게 모든 걸 맡겼어. 바로 4명의 연인과 함께 지정된 장소로 갔어. 사막이라서 꽤 어려웠어. 스승님은 그 괴물의 위치를 찾아냈어. 지룡은 마법을 흡수해 마력으로 변환할 수 있고 공격은 공간을 찢을 수 있으니 조심해. 통상적으로 낮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으니까 먼저 끌어내야 해. 바이모스는 낮에 모래 속에 숨어 있지. 그래서 먼저 끌어내야 해. 즉시 은은 앞쪽으로 불꽃 화살을 쏘아 충격파로 괴물을 유인해요. 위협을 느끼고 지룡이 나타나서 은이 누구냐며 자신의 잠을 깨우다니 감히 하느냐고 물어요. 처음으로 비모스를 보니 정말 거대해요. 쿠로가 변신한 현무처럼 거의 그 크기예요. 그는 말할 수 있어서 마왕에게서 태어난 이후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해요. 진짜 싸움을 원하지만 아무도 해내지 못하고 다 한 번에 짓밟았어. 이 삶이 지루해서 숨어 있었어. 애는 약해 보이지만 방금 마법을 쓰니 꽤 괜찮을 거야. 지룡도 소개했어. 자신을 없애러 왔다고. 그 말을 듣고 바이모스는 웃었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네. 지룡은 자신을 마왕이 만들었으니 항상 스트롱게스트라고 했어. 그런데 그 녀석은 장난스럽게 말했어. 그럼 마왕도 그렇게 강하지 않나 봐. 바로 싸움이 시작됐어. 애니 주인을 모독했으니까. 우라가 말한 대로 그놈은 공기탄환을 쏘아 모든 걸 찢어놨어. 하지만 애는 초고속으로 쉽게 피했어. 모래지형이 바이모스에게 이점을 주지만 애는 아무런 피해 없이 달려가 그 괴물의 팔을 가볍게 쳤어. 지룡은 놀랐어. 오리알콘처럼 단단한 비늘이 이렇게 쉽게 베이다니. 그는 이 녀석이 진짜 자신을 사냥하러 왔다는 걸 알았어. 지룡은 땅속으로 들어가 애니 느낄 수 없게 했어. 이 기술로 애의 목숨을 가져갈 거라고 자신했어. 그렇게 바이모스가 솟아올라 애는 삼켰어. 하지만 강자에게 그런 트릭은 무의미해. 바로 애니 그걸 끝냈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이모스는 고통을 느꼈어. 사냥꾼의 눈을 보고 그는 패배했지만 만족했어. 숨이 끊어지면서 지룡은 앤에게 물었어. 넌 뭘 한 거지? 분명 삼켜졌는데. 그는 설명했어. 네 안에 극대 폭발 마법을 쐈어. 바깥이 마력을 흡수하니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어. 그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건 쿠로와 우르슬라의 결계 덕분이었어. 게다가 시작부터 바이모스는 환상에 걸렸어. 그렇게 그림자를 쫓았어. 지룡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졌는지? 사람을 과소평가했으니까. 처음부터 이길 수 없었어. 앤을 칭찬하며 이런 식으로 죽는 건 만족스럽대. 그래서 패배는 나쁘지 않았어. 앤은 슬퍼졌지만 우르슬라가 재빨리 기술을 확인하라고 했어. 지룡이니 다 SS급 기술이었어. 그 자매들도 나타나서 앤을 칭찬했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마왕이 만든 바이모스를 이겼으니까. 그는 생각했어. 이 승리는 모두의 공이야. 다 힘을 보탰으니까. 그리고 난 그걸 사용했을 뿐. 며칠 후 유리와에는 카이아의 성으로 초대됐어. 그 아이는 여전히 자신을 앤의 작은 아내로 여겼어. 오늘 왕이 사위를 만나고 싶대. 그 아버지는 강해 보였지만 뜻밖에도 아주 친절했어. 앤을 앉아 대화하라고 했어. 두 연인이 달려와 서로 싸웠어.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어. 사위가 정말 매력적이네. 오늘 앤을 부른 건 얼굴을 보기 위해서이자 바이모스토벌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야. 메간이 보고했으니 이건 대단한 공로야. 게다가 딸을 구해줘서 감사해. 그래서 코디아가 이렇게 매료된 거야. 앤의 매력을 다 말하며 왕으로서 고개를 숙였어. 앤은 감히 받지 못했어. 유리가 큰 공을 세웠으니까 그녀의 힘 없이는 할 수 없었어. 아버지는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 앤이 정말 순수하고 솔직하다고 믿었어. 그는 미래에 위대해질 거야. 미래에 위대해질 거야. 그리고 황가의 시계를 선물했어. 이걸로 애는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들의 탐험에 딱 맞아. 장면이 로이에게로 바뀌었어. 그는 이제 도시로 도착했어. 어디를 가도 앤의 명성을 듣고 그전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녀석이었는데 뜻밖에도 에키나가 나타나 도움을 요청했어. 자신을 영혼이라고 말했어. 앤에게로 돌아가자. 지룡과 싸운 후 그는 피곤해서 자고 있었어. 유리 아내는 그 기회를 이용해 쉬었어. 피나는 목욕을 마치고 들어와서 자매에게 머리를 말려달라고 했어. 그 장난꾸러기 여동생은 자매가 오빠를 걱정하는 걸 알고 말했어. 애는 괜찮아. 우리 엄마도 말했어. 그냥 피곤할 뿐이야. 그걸 잊게 하려고 피나는 함께 음식을 만들자고 했어. 애니 일어나면 맛있는 걸 줄 테니까.
이게 더 좋지 않아? 오랜만에 함께 쇼핑 가서 도시를 탐험해보자. 유리는 위험할까봐 걱정했지만 여동생은 안심시켰어. 우리는 영혼이야. 인간이 건드릴 수 없어. 로이에게로 돌아가자. 그가 영혼을 알자 흥미를 보였어. 에키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은 타락했고 여동생과 앤을 없애고 싶어 했어. 그녀는 아주 영리하게 천천히 미끼를 던지며 말했어. 너는 감정자와 원한이 있지? 동시에 앤은 어둠에 빠지고 과거와 로이와의 동행을 회상했어. 자신이 나쁜 대우를 받는 걸 보고 그는 정말 화났어. 청년은 그를 계속 이용했고 적은 돈을 주면서도 웃어야 했어. 정말 수치스러웠어. 그리고 괴물무리에 먹히는 걸 봤어. 그리고 그날이 아니었다면 로이 때문에 그렇게 됐을 테야. 시체는 말했어. 애는 영혼의 눈 덕분에 변했지만 없으면 여전히 쓸모없는 쓰레기야. 쓰레기야. 지금은 변했지만 본질은 여전해.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났어. 스승님은 조금 걱정했어. 그는 물었어. 내가 어디 있지? 왕과 이야기한 후 기억이 안 나. 우르슬라는 인간의 몸에 너무 많은 힘이 쌓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딸이 아주 걱정했으니까 곧 달콤한 말을 해. 지금 두 자매는 거리를 산책 중이고 그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갈 테야. 앤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더 쉬라고 했어. 그는 방금 꿈에서 본 악몽을 말했어. 운명이 변한 건 유리와 만난 게 우연이었어. 괴물무리에 먹혔을 수도 있었어. 영혼의 눈 덕분에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어. 자신을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로이가 말한 대로. 로이 쪽에서는 에키나가 복수를 돕겠다고 했어. 동시에 앤의 영혼의 누님에 대해 말해주며 그 원한의 대상이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 강해졌다고. 듣고 나서 로이는 화가 나서 앤이 불사이고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어. 보잘것없는 녀석이 왜 강해졌는지? 영혼의 눈 덕분이었어. 미끼를 성공적으로 던지자 에키나는 다시 물었어. 그런 능력을 가지려 하지 않나? 난 기꺼이 줄게. 그리고 이상한 걸 꺼냈어. 물론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핵을 줄 만큼 바보가 아니야. 로이의 질투를 이용해 여동생들을 찾게 하려는 거야. 그걸 머리에 넣자. 청년은 괴물 형태로 변했어. 힘은 정말 무적이었어. 영혼의 눈에 버금가. 그렇게 이용당해 그는 사방을 파괴했어. 그의 머릿속은 복수만 생각했어. 몸은 가벼워졌고 모든 게 가능해졌어. 단지 조금 취해졌을 뿐. 근처에서 자신을 속인 걸 알아챈 그는 졸레네 남자친구 머리를 노렸어. 그녀는 두려워하고 더 충격받았어. 앞에 사람이 도안이란 걸. 그녀는 애원했어. 한 일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앤에게 마비 마법을 썼다고 말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필요 없었어. 그녀를 다시 옆에 두기로 했지만 뱃속으로 삼키는 식으로. 이제 함께할 수 있지. 비나와 유리는 근처에 있지만 자신들이 노려지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어. 자매는 말했어. 앤이 가족을 찾아준 걸로 보답해야 해. 보호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해. 소리를 듣고 그들은 그걸 잠시 미루고 달려갔어. 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니 유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두를 치료했어. 에키나는 위에서 관찰하며 로이에게 영혼을 노리라고 했어. 작은 놈들 말고 영혼을 잃으면 애는 다시 쓰레기가 될 테니까. 그는 바로 따랐어. 다행히 피나는 반응이 빨라서 어머니의 결계를 썼어. 자매와 함께 도망쳤어. 그놈이 부수려고 하자 에키나가 반대되는 능력을 가르쳤어. 듣고 나서 그는 반영혼 기술을 활성화해 결계를 쉽게 없앴어. 계속 쫓아가서 피나는 맞았지만 피해는 크지 않았어. 유리는 여동생이 두려워하자 앞으로 나서서 막았어. 먼저 달아나라고. 그렇게 그녀는 잡혔고 바보 같다고 여겼어. 쓰레기 같은 앤에게 힘을 줬다고. 위기에서 앤과 우르슬라가 나타나 구했어. 유리는 울면서 말했어. 모두를 믿어. 이 광경을 보고 미는 더 빨리 그녀를 보호하지 못한 걸 후회했어. 그는 모두를 눈 속으로 넣고 혼자 싸우기로 했어. 감정한 후 정보가 명확하지 않았어. 스승님은 이 녀석이 영혼의 눈 능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로이가 공격하자 애니파리스로 반사했어. 하지만 키메라가 된 후 그는 정말 강해졌어. 피해를 입지 않고 앤을 압도했어. 결계도 반영혼 기술 앞에서 무의미해. 청년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느꼈어. 에키나는 그걸 보고 만족했어. 약한 결계가 어떻게 맑겠어. 로이는 앤의 능력이 겨우 이 정도라며 기뻐했어. 그는 말했어. 나도 영혼의 힘을 받았어. 그 말은 너무 터무니없었어. 우르슬라는 제자에게 집중해서 싸우라고 했어. 도시 안에 있으니 앤은 공격을 제한했어. 스승님은 출소하라고 했어. 안 그러면 그들이 피해를 입을 테니까. 그는 생각했어. 그 형태라도 인간이니 죽일 수 없어. 조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 이런 강력한 힘을 왜 안 쓰지? 자신의 최근 업적을 자랑하며 배신한 대가라고 했어. 그걸 보고 앤은 화가 나서 말했어. 이 미친놈이 그런 짓을 하다니. 힘을 가진 이상 억제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말했어. 자신을 비웃던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거야. 앤도 자신과 같다고 이해할 거라고 했어. 도덕적으로 굴지 말라고, 사람 좋은 척하지 말라고. 네 머릿속의 원한을 봤어.
분명 과거에 충분히 짓밟았으니 지금 원수를 갚고 싶을 텐데 0, 53, 0.75. 그 말은 민의 마음에 영향을 줬어. 악한 본성이 나타나서 물었어. 정말 복수하지 않은 건가? 무시받고 비웃음 받은 자가 그 원한이 의식을 잠식했어. 넌 눈앞의 괴물과 다를 바 없어.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사람 좋은 척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생존을 위해 악한 짓을 할 테야. 본래 사회 최하층에 자라면 자존심 같은 건 없어. 강해졌지만 결국엔 경멸받을 만한 바보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에 흔들리는 걸 보고 유리는 앞으로 나서서 막았어. 그녀는 믿었어. 민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선해. 우르슬라도 마찬가지야. 민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세상에 이런 순수한 녀석은 드물어. 그는 이미 훨씬 강해졌으니 자신 있게 해. 두려울 게 없어. 힘뿐만 아니라 마음도 성장했어. 그는 항상 영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돕지 자신을 돕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 힘을 사용해 약자를 압도하지 말고 완전히 변화된 민을 깨우자. 우르슬라는 원래 목적을 상기시켰어. 유리에게 갚아주기 위해서야. 이제 여기서 멈추면 그녀의 마음을 배신하는 거야. 민 없이는 언제 제외할지 몰랐어. 그리고 난 운명을 바꿨어. 그 말을 듣고 청년은 감동받았어. 자신이 정말 유용하고 강해졌음을 느꼈어. 악한 본성은 여전히 떠들지만 민은 용기 내서 인정했어. 맞아. 난 이 세계가 나에게 약한 직업을 준 걸 원망했어. 하지만 유리와 모두가 기회를 줬으니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해. 힘은 그 후 솟아올랐어. 스승님은 기뻐했어. 이건 영혼의 눈의 100% 상태야. 악한 본성은 사라졌어. 로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그 무시무시한 마력에 물러섰어. 이제 그는 진정한 영혼의 수호자가 됐어. 그는 맹세했어. 이제 주저하지 않고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해질 테야. 그는 이 힘을 받아들이니 스승님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어. 상대가 무시하며 달려들었지만 바로 날려버렸어. 모든 행동을 민이 꿰뚫었어. 신체적 힘도 절정에 달했어.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 로이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무시무시한 마력에 위협받아 뒤로 물러서요. 이제 그는 진정한 정령의 수호자가 됐어요. 그는 맹세하듯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해요. 이제 그 힘이 받아들여졌으니 스승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여전히 무시하는 듯 달려들지만 즉시 날아가 버려요. 그건 악을 완전히 날려버렸지만 그를 살리게 했어. 한 번 더. 미는 배신자를 용서했어. 조이는 물었어. 왜 나를 계속 구해? 나쁜 대우를 받았는데. 미는 생각했어. 구하는데 이유가 필요 없어. 약하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강해질 수 있어. 그는 운명을 피하지 않고 직면에 극복하기로 했어. 넌 할 수 있어. 그 말에 로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군인들에게 잡혀갔어. 이제 그들은 새로운 적이 영혼이라는 걸 알았어. 로이의 원한을 이용해 공격한 거야. 밤이 되자 에키나는 현장에 가서 부서진 눈을 회수했어. 그녀는 민과 싸운 후 데이터를 모았어. 계획은 여전히 순조로워. 단지 로이가 안 죽었을 뿐. 조인이 왜 자신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지 묻는데 이미 그렇게 나쁜 대우를 받았으면서 미는 사람을 구하는데 이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약해도 누군가를 도울 권리가 있고 동시에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는 이제 운명을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극복하기로 결심해요. 자신이 변할 수 있다면 로인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녀석도 그 말을 듣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군인들에게 잡혀 재판을 받게 돼요. 지금 그들의 그룹은 새로운 적이 정령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는 로이드의 증오를 이용해 그들을 공격했어. 밤이 되자 에키나가 현장에 가서 부서진 눈을 회수해요. 그녀는 민과의 싸움 후 데이터를 모두 수집했어요. 계획은 여전히 순조롭지만 로이드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녀에 대한 기억이 봉인됐으니 계획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녀의 진짜 목적은 누군가를 되살리는 거예요.